하고 여러분, 자, 우리 지금 마케터를 위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서 처음에 SQL 과목을 배우시고 뒤에 파워 BI 과목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SQL 과목을 배우신 뒤에 SQL 관련된 국가공인 자격증 이런 문의나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그 자격증 중에서 우리 학우님들이 도전해 보실 만한 자격증 SQLD라는 자격증을 예전에 다른 영상으로 별도의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SQLD SQL 디벨로퍼에서 SQL 개발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자격 시험의 기출문제 풀이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SQLD 자격증은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좀 오래돼서 간단하게 먼저 이 SQLD 자격증이 어떤 거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까 요 자격증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요 영상을 보고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자격증 소개를 해드릴 건데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QLD라는 자격증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기출문제를 풀이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이 끝나면 SQLD라는 자격시험은 이런 거구나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기출문제를 보고 나서 이게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SQLD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SQLD는 SQL 개발자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요. 이 SQLD 인터넷에 SQLD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사이트가 연결이 될 거예요. 주관사인데 이게 국가 공인 자격증이에요. 자,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회사들에서 하는 건데 국가에서 너희들 자격증 좋네. 우리가 국가 자격증처럼 인정해 줄게 라고 해서 인정받은 자격증입니다. 근데 이게 민간 자격증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이 자격증이 있으면은 이제 국가기관 같은 데 있죠. 국가기관 같은 데서도 공식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으로 인정을 받고 우리 무슨 정보처리 기사 뭐 이런 것처럼 국가 자격증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SQL을 사용하는 능력을 인증해 주는 시험입니다. 시험인데 자, 요게 이제 SQLD가 있고 SQLP가 있어요. 이제 SQLD는 SQL 디벨로퍼라는 거고요. SQLP는 SQL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SQLD는 약간 입문하는 분들 위해서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자격증이고 SQLP는 SQLD를 취득하고 그러니까 SQLD는 다 할 줄 아는데 조금 더 전문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렵죠. 우리 요즘은 이런 거 없던데 기사 시험에 보면 2급이 있고 1급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2급은 입문하는 1급은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 이런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대상은 SQL 개발자나 SQL 프로페서나 뭐 거의 대상은 비슷한데 이제 SQLP가 튜닝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과목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SQL 성능 튜닝이 들어가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SQLP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 SQL 개발을 오래 한 5년 이상 한 사람들도 쳐서 많이 탈락하는 정도로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우님들께서는 지금 이제 SQL을 우리 학기에서 배우셨으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SQLD가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아서 SQLD 시험을 소개를 해드리고 과목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두 과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첫 번째 과목은 데이터 모델링, 두 번째 과목은 실제 SQL 기본 및 활용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총 이제 문항이 50문항인데 데이터 모델링은 10문항 그리고 SQL 기본 저게 40문항이고 점수는 데이터 모델링 뭐 이렇게 해서 한 점수당 한 문제당 2점씩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 다 맞으면 20점.
그 다음에 SQL 기본 활용 다 맞으면 80점, 해서 100점이고, 저게 꽈락이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꽈락이 있는데, 각 과목당 40점 이하면 탈락이에요. 40점.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링에서 4개 이상 틀리면 나머지 다 맞는다 해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꽈락을 조심하셔야 돼요. 꽈락을. 시험은 90분 시험을 주는데, 요거는 이제 요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사이트 검색해서 가셔가지고 시험 날짜를 잘 보세요. 내가 응시 가능한 날짜에 응시를 하셔가지고 응시료 내시고 응시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데이터 모델링 저것도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저하고 같이 하나씩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교재. 사실 우리 요 1시간 요 기출문제 풀이하는 것만 듣고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저게 봐야 되는 내용도 많고, 책도 뭐 노란 책도 있고 뭐 유튜브에도 강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자격증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 공부를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저희는 이제 1시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기존에 출제됐던 많은 문제들 중에서 좀 난이도, 빈도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학우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자료들 참조해서 공부를 하시고 시험에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이 자격증이 있으면 SQL 그래도 좀 잘 하시네요 라고 인정을 받으실 거예요. 문제도 되게 실무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자격증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시험은 크게 2과목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 데이터 모델링은 뭐냐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처음부터 땅 파고 처음부터 기둥 올리고 하는 거 아니죠? 설계를 먼저 하잖아요. 나는 지금 집을 지을 건데 뭐 층은 몇 층으로 하고 방은 어디로 하고 정문은 어디로 하고 창문은 어디로 내고 지붕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집 짓기 전에 설계를 먼저 하죠. 식구는 몇 명이니까 방 개수는 몇 개로 하고 화장실은 어디로 하고 뭐 이런 거 짓기 전에 먼저 설계를 하죠. 설계를 하는 단계가 바로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을 우리 학우님들께서 시험 응시자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라는 문제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링을 그냥 뭐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규칙이 있어요. 집 지을 때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대충 선 그어서 그래서 집 설계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런 것처럼 데이터 모델링도 나름 규칙이 있고 용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과목이 SQL 기본 활용. 우리 수업에 이번 학기 처음에 SQL문 배웠잖아요. 그죠? MySQL 프로그램 가지고 배웠는데, 지금 요 SQL 개발자는 기준 프로그램이 오라클이라는 DBMS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오라클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MySQL하고 오라클하고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기본 쿼리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수업 시간이 짧아서 정해져 있잖아요. 학기에 몇 번 수업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언급 못한 뭐 뷰도 있고 계층 쿼리도 있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떤 챕터에 따라서, 어떤 챕터는 오라클과 MySQL이 내용이 거의 비슷한 챕터도 있고, 어떤 챕터는 오라클과 MySQL이 조금 다른 챕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SQL 기본은 다 배우셨으니까 이제 오라클에서는 이걸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만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거예요. SQL 기본, 활용, 그리고 이제 관리하는 그런, 관리는 우리 수업에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제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못했는데, 그런 것까지 이 문제에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내용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데이터 모델링에 의해서 데이터 모델이 뭔가, 엔티티, 속성, 관계, 식별자 이런 게 뭔가. 근데 엔티티는 이따가도 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엔티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를 저장한 오브젝트를 얘기합니다. 자, 집을 지을 때 집으로 치면은 안방, 거실, 주방, 뭐 작은 방, 현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엔티티인 거예요. 데이터를 담는 통 있죠. 이런 게 엔티티고요. 엔티티에 보면
표에 보면 컬럼이 여러 개 있죠. 컬럼들. 그 컬럼을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속성. 이 용어가 처음 배우시는 분들, 엔티티가 갑자기 뭐지? 처음 나오면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모델링 분야에서는 용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엔티티는 테이블로 생각하시고 속성은 그 테이블에 있는 컬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파워 BI 할 때 테이블끼리 서로 관계가 있었죠. 그걸 릴레이션십 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계라고 부르고 안에 데이터가 잔뜩 들어있잖아요. 테이블에. 100건, 1000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겠죠. 그 데이터 한 건, 한 건, 한 건을 전문 용어로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인스턴스. 근데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 건 들어있으면 첫 번째 데이터와 두 번째 데이터와 세 번째 데이터가 서로 뭔가 다른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학생 정보다 이러면 학번 이런 게 서로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와 데이터들을 조금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각 인스턴스들이 어떤 게 다르다라고 구분을 해주는 컬럼을 식별자라고 불러요. 컬럼이 속성이 여러 개 있잖아요. 학번도 있고 이름도 있고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뭐 여러 개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학생과 두 번째 학생을 구분시켜주는 컬럼. 예를 들면 학번 같은 게 식별자가 되겠죠. 식별시켜주는 컬럼을 식별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 식별자도 뭐 본질 식별자도 있고 뭐 인조 식별자도 있고 주 식별자도 있고 보조 식별자도 있고 뭐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따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데이터 모델과 SQL의 정규화 있죠. 정규화 저게 하나의 테이블에 모든 데이터를 다 넣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여러 개의 테이블로 나누죠. 나누어서 다 집어넣어 놓죠. 이 나누는 거를 전문 용어로 정규화라고 합니다. 자, 나눌 때 기분대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기준을 주고 이런 기준에 맞는 건 이 첫 번째 테이블. 그 제품 테이블, 고객 테이블, 뭐 판매 테이블, 반품 테이블 이렇게 테이블을 여러 개 나누잖아요. 하나의 테이블에 판매 정보, 고객 정보, 제품 정보, 반품 정보 다 안 넣죠. 이렇게 넣으면 큰일 납니다.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를 정규화라고 부르고 요 나누는 거를 여러 개의 단계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1정규화, 2정규화, 뭐 3정규화 이렇게 여러 개의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 걸 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도 있어요. 나눠놨는데 뭐 나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다 나눠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합쳐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거를 정규화의 반대다 해서 반정규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아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관계 조인, 관계 있죠?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서 테이블에 여러 개로 나누어서 데이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조인을 걸어서 뽑아내는데 우리 조인은 배우셨죠? SQL 시간에 조인 다 배웠어요. 이너 조인이냐, 아우터 조인이냐, 아우터 조인 중에서도 뭐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풀 아우터 조인 뭐 이런 용어들 다 배우셨어요. 이런 걸 우리 학우님들께서 응시자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걸 배우고요. 널 값은 뭔가 그러게요. 뭐 인조 식별자, 본질 식별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데이터 모델 과목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총 10문제가 나오는데 거의 저 항목별로 한 문제 정도 평균 나와요. 요거는 이제 각 그 시험을 보는 그 시점마다 조금씩 다른데 거의 이제 저런 내용들이 쭉 출제가 되고요. 자, SQL 기본 활용해서 기본은 뭐 셀렉트문 쓸 줄 아느냐, 다양한 함수들 쓸 줄 아느냐, 웨어절 써서 조건 잘 쓸 수 있느냐, 그룹 바이나 해빙절 같은 거 써가지고 그룹핑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조인 잘 쓰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고 이게 이제 SQL의 기본이죠. 근데 우리 과목에서 다 했던 것들이에요. 자, 활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브 쿼리 쓸 수 있느냐, 집합 연산자, 그룹 함수, 윈도우 함수, 뭐 탑앤 쿼리 저게 랭킹 뽑는 거 있죠. 랭킹 뽑는 거. 그다음에 계층 쿼리, 피벗 테이블 쓸 수 있느냐, 정규식 쓸 수 있느냐. 저런 게 이제 조금 활용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저게 이제 오라클 기준으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SQL 기본은 MySQL이나 오라클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데 요 SQL 활용 요 부분은 오라클 기준하고 MySQL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자격증 시험 볼 때 별도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조금 많이 어려워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자, 대충 이제 이런 과목들이 필기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시험 출제할 때마다 조금씩 경향은 달라지고 있고 요거는
요 회사, 요 협회 단체 홈페이지에 가시면 SQL 개발, SQLD 검색하면 그거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놨어요. 시험 일정이나 이런 것도 다 나오니까 거기서 시험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 내용이에요. 거의 이 내용인데 혹시나 이제 우리 학우님들께서 시험을 보실 때 조금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데이터진흥원 가면 뭐 자세하게 다 얘기를 해줍니다. 자, 기본 활용 중에서 관리문 있어요. DML, 우리 DML, DDL 뭐 이런 거 배웠죠? DML, DDL 배웠고, 커밋, 롤백, 그게 DCL,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 죠? 커밋하고 롤백. 그 다음에 DCL은 뭐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에서 그랜트, 리보크, 권한 주고 뺏고 뭐 이러는 건데, 우리 MySQL에서는 하지는 않았어요. MySQL에서는 DML, DCL, DML, DDL 했었죠. 그리고 커밋, 롤백 뭐 그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이런 내용들도 오라클 기준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로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보시고 어려우면 내가 처음이라 어려운 거니까 왜 어려운지 조금 더 이렇게 깊이 파면서 공부를 해보시고 쉬운 문제들은 한 번 더 그냥 점검해보는 의미에서 본다 생각하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특정 테이블에서 사원 컬럼, 부서 컬럼만 추출하는 경우에 디스크 I/O를 경감할 수 있는 반정교화 방법은 무엇인가? 우와, 1번 문제부터 엄청 어려운 얘기가 나왔어요. 자, 반정교화라고 하죠. 요거는 정교화를 우리 학우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정교화 개념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DB로 얘기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자, 만약에 우리 학우님들께서 회사에서 보고서를 하나 썼다 칠게요. 50장짜리 보고서를 썼어요. 50장짜리. 근데 보고서를 써서 저장을 했어요. 그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죠. 근데 50장짜리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저장을 했는데 언뜻 드는 생각이 어라? 5페이지에 오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까 내가 봤는데 5페이지에 오타가 있는 것 같아. 자, 요럴 때 5페이지만 불러오는 방법 알고 계세요? 자, MS 워드로 작업을 했다 칠게요. 50장짜리 문서를 만들어서 저장을 했어요. 당연히 하나의 파일입니다. 저장을 했는데 5페이지에 오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5페이지만 불러오고 싶어요. 혹시 저거 되나?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5페이지에 오타가 있다 하더라도 불러올 때는 50장 다 불러와야 돼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를 메모리로 다 불러와야 된다고. 그래서 5페이지 수정하고 다시 저장해야 돼요. 이러면 사실 디스크 I/O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겠죠. 나는 5페이지만 불러오면 되는데 실제로는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싹 다 불러올려요. 디스크 I/O가 인풋, 아웃풋 약자죠. 디스크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줄여야 속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근데 쓰잘데기 없는 5페이지만 불러오면 되는데 필요 없는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다 불러와야 되니까 디스크 I/O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이걸 줄이려면 아주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한 페이지씩 나누어서 파일 50개 만들면 돼요. 파일 50개. 그래서 1페이지 1번 파일, 2페이지 2번 파일, 3페이지 3번 파일, 그래서 50페이지 50번 파일. 자, 5페이지에 문제 있어요? 5번 파일만 열면 되죠. 이러면 디스크 I/O가 확 줄겠죠. 그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누는 걸 정교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문제가 뭐냐? 근데 문서를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이제 조회할 때 1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맨날 조회하는 거야. 1페이지부터 40페이지. 그러면요, 파일을 40개로 나눠 놓으면 하드디스크에서 야, 1번 파일 가져와. 2번 파일 가져와. 3번 파일 가져와. 4번 파일 가져와. 5번 파일 가져와. 이래서 40번까지 맨날 불러와야 돼. 엄청 힘들겠죠. 요걸 하나의 파일에 다 집어넣어 놓으면 야, 1번 파일 가져와 하면 1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한 방에 다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쯤 되면 이제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교수님, 그럼 어떡하라고요? 나눠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건 모르죠. 그거는 그 파일이 얼마나 자주 참조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죠? 그래서 정규화라고 하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정규화라고 하는 규칙에 의거해서 이럴 때에는 나누어서 저장하세요. 요럴 때에는 하나의 파일로 합쳐서 저장하세요. 라고 해놓은 거예요.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나누어서 저장을 해놨는데 계속해서 참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쳐야 될 것 같아. 합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평 분할, 수직 분할, 중복 테이블 추가, 수직 수평 분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저거를 조금 더 자세히 제가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정답은 수직 분할인데, 수직 분할이 뭐냐면, 수직은 이건 뭐 수직으로 나누는 건가? 근데 이제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반정규화다 이러면 이렇게 합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합친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누어서 낳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장을 보러 가야 돼요. 장을 보러 가야 되는데 생선 사고 쌀 사고 과일을 사야 되는데 정규화가 되어 있다는 거는 생선 가게 따로 쌀 가게 따로 그 다음에 과일 가게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따로따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게 정교합니다. 내가 생선을 사고 싶어. 생선 가게 가면 돼요. 과일 사고 싶어. 과일 가게 가면 되고 쌀 사고 싶어요. 쌀 가게 가면 돼요. 문제는 뭐냐? 세 개를 한꺼번에 다 사야 되는데 생선 가게 가서 주차해놓고 생선 사고 또 빠져나와서 운전해서 과일 가게 또 가서 주차해놓고 과일 사고 또 운전해서 가서 쌀 가게 가서 쌀 사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합쳐놓고 싶어. 백화점. 자, 백화점에 가서 지하에 주차 이렇게 딱 해놓고 그죠? 해놓고 식품 코너에 가가지고 생선 사고 쌀 사고 과일 사고 한 방에 사서 오는 거 둘 중에 어떤 게 더 빠를까요? 물론 이제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 백화점 주차하기도 힘들던데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딴지 걸지 마시고 자, 주차 바로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는 세 개 동시에 살 거면 백화점 가는 게 빠르죠. 그죠? 자, 이게 반정규화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어져 있는 거를 하나로 합치자는 거예요. 왜 합치느냐? 아니, 나누어 놓으니까 따로따로 가려니까 이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저기 첫 번째 설명 있죠. 디스크 I/O량이 많아서 성능이 저하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조인 걸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저거 가지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로 합치자. 왜? 같이 많이 사는 것들은 하나의 건물에 들어있으며 훨씬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어 놓은 거를 합치는 거죠. 그래서 반정규화 설명이 여기 쭉 있고요. 제일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테이블 병합하는 거 또는 필요하면 뭐 테이블을 나눌 수도 있는데 중복 테이블을 추가할 수도 있고 중복 속성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횟수를 줄이는 방법. 이게 반정규화를 하는 목적입니다. 근데 이게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테이블을 병합하는 거 합치는 거죠. 테이블을 합칠 때는 요 관계일 때는 테이블을 합쳐가지고 성능을 높이고 테이블을 나눌 때는 수직분할, 수평분할이 있어요. 수직분할이라는 거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을 때 자, A, B, C 컬럼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직은 이렇게 컬럼 단위로 자르는 걸 얘기해요. 컬럼 단위로 잘라서 A 컬럼 따로 저장하고 BC 컬럼 따로 저장하고 자, 수직으로 자르죠. 이렇게 수직으로. 그래서 수직 분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평 분할은 뭘까요? 요 가로로 돼 있는데 가로로 자르는 거죠. 조건 줘가지고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뽑아내서 다른 테이블에 넣는 거예요. 현재는 하나의 테이블에 다 들어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조건 같은 거 줘가지고 나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나누는 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거쳐서 성능을 높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컬럼 있죠, 컬럼. 그죠? 컬럼이 키포인트입니다. 컬럼이 저렇게 있어서 얘가 많이 쓰는 컬럼이고 요건 안 쓰는 컬럼이에요. 근데 맨날 셀렉트 하는데 안 쓰는 컬럼까지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디스크 I/O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는 많이 쓰는 컬럼 딱 잘라가지고 얘 따로 이렇게 컬럼을 분할하는 거예요. 이걸 컬럼 분할인데 모델링에서는 수직 분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알고 보니까 쉽죠.
항상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쉬운데 알고 보기까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냥 무조건 용어도 생소하고 외우려고 덤벼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이해하고 보시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자, 이런 반정규화가 뭐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이제 정규화, 반정규화 같이 좀 구분하시고, 수직분할, 수평분할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능을 높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번 문제 해결이 됐고요. 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다음 보기 중 3차 정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아까 정규화는 어떤 기준을 써서 나누는 거라고 했는데 기준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나누는데 이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 있죠.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컬럼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생년이 있고요. 생년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975년이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주민번호가 있어요. 자, 요거랑 내용이 좀 중복되죠. 그러니까 요런 게 같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요럴 때는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막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뭐 어떤 속성이 있나를 보고 1차 처음에 뭐 걸러내고 그 다음에 2차 뭐 걸러내고 3차 뭐 걸러내고 4차 뭐 걸러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규화를 단계별로 진행한단 말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정규화도 1차 정규화 제일 처음에 뭐 하고 2차 정규화 뭐 하고 3차 정규화 뭐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 중에서 3차 정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정규화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4번 이행함수 종속성을 제거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 정규화 예전에 이렇게 있어요. 1차 정규화 테이블의 속성 하나는 하나의 속성값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컬럼이 하나인데 이 하나의 컬럼이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요, 연, 월, 일 값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에 연, 월, 일 값 다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테이블에, 하나의 컬럼에 들어있는 게, 이거는 나누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연도 따로, 월 따로, 일 따로. 자, 주소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하나의 주소 컬럼에 시, 군, 구 값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권장사항은 서울시 따로 자르고, 강남구 따로 자르고, 무슨 동 따로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의 속성은 하나의 값만 가져야지 여러 개의 값 가지고 있으면 중복될 수 있고 나중에 조회할 때 골치 아프기 때문에 나누라. 이게 권장사항입니다. 자, 2차 기본 키 중에 특정 컬럼에만 종속된 컬럼이 존재할 경우에 테이블, 자, 기본 키라는 거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얘기하는데 저게 식별자예요. 데이터가 여러 건 들어있을 때 첫 번째 데이터와 두 번째 데이터를 구분시켜주는 그 컬럼, 예를 들면 학번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라고 부릅니다. 자, 기본 키 중에 특정 컬럼에만 종속되어 있는 컬럼이 만약에 존재한다. 그럴 때 이 기본 키를 하나의 컬럼만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컬럼 여러 개를 합쳐서 복합으로 해서 기본 키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기본 키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여러 개의 컬럼이 합쳐져서 만약에 기본 키가 됐을 때 요 기본 키 중에 어떤 거에만 속해 있고 다른 거에 안 속해 있다. 이게 약간 편애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을 경우는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정규화 이거는 요 세 개만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정규화를 날 잡아가지고 데이터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규화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행함수는 뭐냐면, 자, X는 Y에 영향을 주고 Y는 Z에 영향을 이렇게 준다 칠게요. 그러면 X는 Z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거 이런 문제에 영향 안 주도록 끊고 분리를 시켜라. 이게 이행함수 종속성을 제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용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규화를 좀 단계별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정규화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자,
다음에 정교화 단계에서 주식별자, 이게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르는데 물리 모델링에서 프라이머리 논리 모델링에서는 주식별자라고 하고 이제 실제 테이블을 구현할 때 명령을 쳐서 구현할 때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데 관련성이 가장 낮은 거. 자, 이것도 정교화를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죠. 정교화. 자, 정답은 3정교화. 방금 봤던 이행 종속성이죠. 이행 종속성. 조금 전에 보셨던 이행 종속성은 주식별자를 제외한 컬럼 간의 종속성을 확인해서,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거하고 다른 값하고 컬럼끼리 이렇게 서로 종속되어 있느냐, 그거를 보고 연결돼 있으면 연결을 끊고 딴 데로 분리를 시켜라, 이런 거거든요. 삼정교화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삼정교화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교화에서 1정교화, 2정교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실제로 이제 저 두 개는 기본이라 되게 쉽고 3정교화를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정교화를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반드시 한 문제, 두 문제는 꼭 나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ERD 작성 순서로 올바른 곳을 고르시오. ERD는 뭐냐면 영어로 써져 있죠. Entity Relationship Diagram. 풀면은 entity는 아까 뭐라고 했죠? 테이블이라고 했죠.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건데, 자, 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어떤 테이블들이 필요해. 이 테이블들에는 어떤 속성들이 있어야 돼.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Entity Relationship Diagram입니다. 집으로 치면 설계도예요. 설계도. 자, 저건데 ERD를 그리는 순서로 올바른 것은 지금 여러분들 ERD를 안 그려보셔가지고 자, 순서대로 잘 적혀 있네요. 가나다라마바. 제일 처음에 엔티티를 먼저, 그러니까 테이블을 어떤 테이블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보기 좋게 적절하게 배치를 잘 하고, 이 테이블과 저 테이블 간에 어떤 컬럼끼리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관계 설정하고 기술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도, 이게 뭐 컬럼 한 개냐, 컬럼 여러 개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필수.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하냐, 아니면 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관계도를 이렇게 점선이나 실선이나 이런 거 그래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 순서 그대로 엔티티를 그립니다. 요거는 직접 한번 그려보시면 사실 제일 쉽게 이해하는 건데 이게 당장 우리가 그려보기에는 시간도 좀 걸리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런 ERD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느냐, 아니면 ERD를 그릴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조금 어렵긴 한데 잘 물어보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ERD 작성 순서의 예시가 요거예요. 요런 게 이제 ERD거든요. ERD를 처음 보시는 분 계실까봐 제가 ERD를 하나, 엔티티, 자, 요게 요런 고객 마스터라는 테이블이, 우리는 테이블이라 쓰는데 엔티티라 부르죠. 자, 요거는 계좌 마스터, 계좌에서 고객 정보들이 이렇게 속성들이 있죠. 요 속성들이 있고, 요게 이제 그릴 때 바커 기반이 있고, 이제 정보공학 IE 기반이 있는데, 자, 고객은 반드시 계좌가 있어야 되고, 계좌는 반드시 고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 중간에 실선으로 이렇게 긋고, 서로 필수적이잖아요. 은행에 고객이 있는데 계좌가 없다. 이상하죠. 은행에 계좌가 있어요. 근데 그 계좌의 주인이 없어. 이건 더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계좌가 있고 고객이 있고, 자, 한 명의 고객은 통장을 한 개만 만들 수 있나요?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요게 여러 개 이게 선 그어서 이게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할 때 여기 선을 긋는 겁니다. 이쪽엔 한 개밖에 없죠. 하나의 계좌는 주인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요즘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개모임 통장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여러 명을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 그게 내부적으로는 여러 명이 있더라도 대표가 한 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딱 그려놓은 걸 ERD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림을 딱 보면, 아, 얘랑 어떤 관계가 있고, 이 컬럼과 저 컬럼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어요. 물론, 많이 공부를 해야. 우리 집 지을 때 설계도 같은 거 막 그려놓잖아요. 그거 우리가 본다고, 집이 멋지네. 모르죠? 우리가 건축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설계도 뭐지? 선이 참 많네. 이 정도만 알지 뭐야? 이렇게 복잡하게 모르잖아요. 그죠? 설계도를 본다고 다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ERD를 본다고 다 구조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려면 공부가 그만큼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식별자 중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식별자로 대체 여부로 분리되는 식별자는 무엇인가? 자, 식별자는 아까 말씀드리기로 데이터가 여러 건이 있을 때 각 데이터를 구분해주는 컬럼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원래 붙어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는 없는데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일부러 만들어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원래부터 있는, 본질적으로 있는 게 본질 식별자고요. 아니면은 이제 필요해서 나중에 추가로 만들어주는 게 인조 식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얘기 있죠? 네, 여기서 정답은 본질 식별자.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는 거. 데이터, 누가 표로 만들어서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자, 학생 테이블이다. 학번이 있겠죠. 주민등록번호 있겠죠. 이게 본질 식별자인 거예요. 원래 데이터에 있는 거예요. 원래 데이터에. 그게 본질 식별자고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학생 테이블인데 주민번호도 없고 학번도 없어. 원본에. 그러면 학생들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자가 원래 테이블에는 없는데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일부러 식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인조 식별자인 거예요. 우리 인조 가죽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별자는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컬럼, 속성,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나눕니다. 요거는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근데 요것도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잘 구분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다음 주어진 테이블에 대해서 아래의 결과와 같이 반환되도록 SQL문의 빈칸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은, 자, 요거부터는 이제 실제로 쿼리를 짤 수 있느냐, SQL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데이터가 원본 테이블에 IT팀, 보안팀, 뭐 부장 대리 직급 있고 급여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요렇게 만들고 싶어요. 네, 요런 식으로. 자, 값을 한번 잘 보시고 요렇게 했을 때 자, 직급을 보고 팀하고 이런 식으로 출력 결과를 할 때 문제가 이런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문제가 주어지는데 모델링 문제 10문제, 나머지 40문제는 SQL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SQL 문제를 꼼꼼히 잘 보셔야 돼요. 일단 문제를 이해를 해야 풀 수가 있으니까 결과를 보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어떤 쿼리를 짜면 이렇게 나오느냐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SQL 문장은 오라클 프로그램 기반입니다. 오라클이라 MySQL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은 랭킹을 구하는 건데, 자, 랭킹을 이렇게 쭉 구하는 건데, 저 랭킹을 구할 때 순위대를 뽑는 게 이게 랭크 함수예요. 1등, 2등, 3등, 4등, 5등. 그죠? 그 다음에 역순으로 구하고 싶을 때는 디센 랭크 요거예요. 순서 거꾸로 역순으로 구할 때. 그래서 랭크라는 함수는 우리 사실 MySQL에도 랭크 함수 있습니다. 랭킹 구할 때 이 함수를 많이 쓰는데 오라클 기반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법들이 오라클 기반의 문법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랭크 함수를 조금 더 자세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랭크하면 그냥 랭크를 써요. 중복 등수가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등, 1등 중복돼요. 그 다음에 N은 3등이야. 왜냐하면 요 1등 2명,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게 3등, 4등. 요게 랭크 함수예요. 자, 디센 랭크 함수는 여기서 이제 조금 뭐 옵션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자, 1등, 1등, 2등, 2등 이런 게 중복된 등수를 출력시킬 때도 많이 써요. 이렇게. 그리고 로우 넘버는, 로우는 행을 로우라고 부르죠. 행을 로우라고 부르는데, 이제 첫 번째는 제일 처음에 있는 거 1등,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1등, 로우 넘버는 오라클에서 이 출력될 때 행 번호를 뽑을 때 쓰는 거거든요. 제일 처음 우리 선착순 했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 1등, 그 다음에 2등, 그 다음에 3등 들어오는 순서대로 번호 매기잖아요. 그게 로우 넘버입니다. 그래서 로우 넘버도 조금 이제 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순위 뽑는 쿼리 짤 수 있느냐? 예,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오라클 기준이니까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주어진 데이터에서 아래 SQL 문이 수행된 결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이 콜렉스 함수인데 저거는 데이터를 뽑아낼 때 널 값을 빼고 데이터를 뽑는 애거든요. 그래서 지금 콜1이 있고 콜2가 있는데 콜1에는 100 널. 그 다음에 콜2에는 160 널인데 저희 콜렉스에서 콜1 뽑고 콜2에서 50 한 거 뽑고 그 다음에 50 뽑아라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콜1에서 널 값 빼고 뽑는 거예요. 널 값 빼고. 얘 콜2에서도 널 값 빼고 요거 계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게 계산을 잘 해보셔야 요 함수도 은근 요긴하게 많이 쓰는 함수라 이게 조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종종 나오나 봐요. 자, 널 값이 아닌 첫 번째 값을 반환하는 애가 얘인데 요 밑에 여기 풀이 있으니까 콜1에서는 널 값이 아닌 첫 번째 값 제일 처음에 있는 값이 100이니까 있고 그죠? 그죠? 널 값 빠지고 그 다음에 널 값 빠지고 콜2에서 요 100 가져오고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널 있으니까 널 값 빼버리고 이렇게 계산을 쭉 해서 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함수도 몇 번 이렇게 해서 연습 좀 많이 해보시고 요게 은근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요것도 조금만 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자, 요런 거요 이제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한 가지인데 테이블을 만들려고 해요. 지금 문제가 좀 길어서 그런데 테이블을 만들려고 SQL 문장을 제시를 해요. 자, SQL 문장을 시험을 볼 때 SQL 문장을 이렇게 딱 제시를 하고 이 제시된 예시에서 주어진 문제와 가장 알맞은 코드 찾아라, SQL 찾아라 이런 걸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테이블 만들고 인덱스 만들 때 적당한 DDL 명령어 찾아. DDL은 데이터 디피니션 랭귀지죠. 테이블 만들고 인덱스 만드는 create, alter, drop, truncate. 요게 DDL 문장이잖아요. 자, 테이블을 만드는데 t_member라는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만들 건데 자, 여기 멤버 아이디 여기 주식별자네요. 프라이머리 키. 자, 여기 보면 멤버 아이디인데 얘는 프라이머리 키가 없어요. 여기도 멤버 아이디인데 프라이머리 키가 있고 요거 멤버 아이디인데 프라이머리 키가 없네요. 그 다음에 바차에 낱널이 있어요. 요거는 낱널이 보면 이제 낱널은 널 값 들어오지 마라 라고 제약 조건 주는 거예요. 테이블 만들 때 요 테이블에는 빈칸 못 들어오게 막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게 낱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카인드 여기는 그냥 바차고 여기도 바차고 그 다음에 REG 데이트 여기는 날짜형이고 여기도 날짜형이고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를 만들 건데 인덱스 만드는 명령은 create index 요거거든요.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 이렇게 줍니다. 인덱스 만들 때 create index에서 인덱스 이름 주고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인덱스하고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 자,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인데 자, 일단 3번은 확실하게 틀렸어요. 3번은 왜냐하면 alter 명령어를 썼습니다. 명령어. alter 명령어 썼죠? 인덱스를 만들어라 하니까 만드는 건 create 명령어 써야 되거든요. 3번 확실하게 틀렸어요. 그럼 1번, 2번 아니면 4번인데 테이블 만들 때 프라이머리 키가 설정이 돼야 돼요. 주키가. 근데 여기 보니까 요거 주키가 없네요. 그죠? 요것도 주키가 없네요. 그래서 답은 1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을 알고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기본을 테이블 만들 때 이런 기본적인 주키가 설정이 되고 프라이머리 키가 설정이 반드시 돼야 되거든요. 테이블 만들 때. 그게 안 되면 나중에 데이터 조회하거나 뭐 인덱스 만들거나 이럴 때 이제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데 저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하면 저기 유니크 인덱스가 만들어져 가지고 데이터 조회하고 이럴 때 굉장히 빨리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근데 쿼리가 되게 좀 복잡한 게 이렇게 화면에 떠 있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되게 헷갈려 하니까 꼼꼼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 확인해 봤고요. 자, 주어진 테이블에 대해서 아래 SQL문을 수행했을 때 반환되는 로우 값의 수는 얼마인가? 자, 테이블 1을 보면 1, 2, 3, 4, 5, 6 있어요. 그죠? 2에는 3, 7, 8이 있고 3에는 4, 5, 6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유니온을 집합 연산자 쓸 수 있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유니온올과 마이너스 차이점. 유니온올은 다 더하는 거죠. 다 더하는 거고 마이너스는 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유니온 O를 먼저 하고 요 결과에서 얘를 빼라 이거죠. 그죠? 그럼 테이블 1 보면 1, 2, 3, 4, 5, 6 테이블 1 있고 그 다음에 3, 7, 8이 있네요. 저 두 개 더하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겠죠. 거기서 4, 5, 6 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다 빼버리면 이거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점수 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거는 뭐 나오면 땡큐죠. 자, 다음 문제. 다음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조인 문제입니다. 조인. 여기 이제 오라클 조인 기반으로 하는 건데, 자, 조인 되는 n개의 테이블을 모두 정렬한 후에 조인을 한다. 데이터가 있을 때 그냥 막 조인하는 게 아니고 모두 정렬한 후에. 자, 이게 정렬이 들어갔죠. 자, 보기 중에 정렬하는 거 뭐 있어요? 2번 소트. 뭐지? 조인. 이겁니다. 이게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조인이에요. 테이블이 두 개가 있는데 얘를 조인을 해야 돼요. 근데 조인하기 전에 얘를 먼저 정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줄 세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자, 한 줄로 서주세요. 저기 한 줄로 서주세요. 이거 진짜 줄 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소트 머지 조인도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고수가 되면 이런 것도 SQLP나 이런 거 배우실 때 공부하실 때 할 건데 조인을 걸 때 이게 데이터를 정렬해서 조인을 걸면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인을 걸 때 정렬을 안 하고 바로바로 조인을 거는 해시 조인을 쓰거나 아니면 인덱스를 이용해서 인덱스 걸려있는 컬럼으로 조인을 거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인덱스를 이용해서 정렬 안 하고 바로 조인 걸어주기 때문에 조인을 굉장히 빨리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트 머지 조인이 성능을 되게 느리게 하는 조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지간하면 뭐 별로 권장을 안 하는 건데 뭐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제 쟤를 쓰긴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 이런 걸 알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죠. 자, 정답은 소트 머지 조인입니다. 원리가 이래요. 자, 요 데이터 있고 요 데이터 정렬해야 되는데 두 개 정렬해가지고 두 개 머지해서 조인 거는 거예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인덱스가 없을 때 보통 이제 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조심해야 되는, 피해야 되는 그런 얘기예요.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SQL 문 결과를 확인 후에 물음표 안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고르세요. 자, 데이터가 이게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 자, 요거를 전문 용어로 마치 계단처럼 이렇게 돼 있죠. 계단처럼. 이걸 계층 쿼리라고 부릅니다. 계층 쿼리. 근데 요 문장이 오라클에서 계층형 쿼리. 요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뭐 들어가고 나가고 상위가 뭐고 하위가 뭐고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는 쿼리를 짤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에서 계층 쿼리를 짤 때는 connect by라는 요 절을 써요. 요 절을 요걸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connect by인데 저 connect by에 옵션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거까지 같이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층 쿼리를 걸 때 이렇게 이제 connect by, connect는 원래 연결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start with라는 게 있어요. 자, 연결을 할 건데 어디서부터 출발을 할 거냐. A에서 출발해서 A하고 B하고 하고 B하고 C하고 하고 C하고 D하고 하고 뭐 그다음에 다시 B하고 E하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계층 관계를 찾아볼 건데 이 계층 구조를 우리 학우님들께서 시험 응시하는 응시자들께서 알고 있느냐. 자, connect by root가 있고요. connect by leaf가 있어요. is leaf. root는 뿌리죠. 제일 위에서부터 찾아가는 거고요. as leaf는 그 제일 끝에 잎. 그래서 여기 보면 해당 로우가 최하위 자식 로우면 1. 이게 잎이냐. 나무 이런 구조에서 제일 끝에 있는 잎이냐. 그러면 1. 아니면 0. 요런 거를 보여주는 요런 거를 이용해서 계층 쿼리를 짭니다. 계층 쿼리를 일반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시험에 단골로 나오죠. 왜? 어려워하니까. 내면 틀리거든요. 자, 요 문제도 계층 쿼리 같이 좀 봐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순위 함수, 랭크 함수에 대해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랭크 함수는 동일 순위가
가능하다. 자,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디센 랭크는 같은 역할을 하는데 동일 순위에 영향이 없다. 뭐 로우 넘버는 동일 순위가 부여되지 않는다. 순위 함수 시 오더바이저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 틀린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자, 정답은 순위 함수 사용 시 오더바이저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오더바이를 입력을 해야 순위대로 오더바이를 해주죠. 오더바이를 입력을 안 하면 그냥 1등, 2등, 3등은 나와요. 근데 섞여서 나오니까 가급적이면 오더바이를 같이 주셔야 깔끔하게 정렬돼서 나옵니다. 나머지 랭크, 디센 랭크, 로우 넘버 조금 앞에서도 보셨던 문제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건 앞에서 우리 다 보셨죠? 랭크, 디센 랭크, 로우 넘버는 이미 보셨던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룹 바이 문구와 동일한 SQL. 그룹 바이는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합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그룹 바이에 큐브가 들어갔어요. 큐브. 자, 이거 오라클에서 사용하는 문구인데 큐브는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떤 기준을 딱 주고 자, 요거별로 집계를 해서 소개를 볼 때도 있고 전체 총계를 볼 때도 있어요. 그죠? 소개해서 뭐 예를 들어 월별로 1월, 2월, 3월, 4월 월별로 소개 찍고 제일 마지막에 전체 12달의 총 합계 이렇게 있죠. 근데 이 큐브는 소개와 합계를 한꺼번에 찍어주는 애입니다. 얘하고 비슷한 게 롤업이라는 애가 있어요. 롤업은 소개만 찍어주는 애입니다. 오라클에서. 그래서 이제 롤업과 큐브를 이용해서 소개와 합계를 구할 수 있느냐, 요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의 정답은 2번인데 그룹핑 세트 이용해가지고 전체 합계를 쫙 다 구해주는 그거예요. 근데 그룹핑 세트가 뭐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롤업. 전체 합계와 소그룹 간의 소개를 계산하는 함수. 자, 큐브는 결합 가능한 모든 집계. 그러니까 전체 합계 있죠. 모든 집계니까 전체 합계.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업과 큐브는 조금 다르죠. 롤업은 소개. 그 다음에 큐브는 전체, 모든 집계에서 전체 합계. 그 다음에 그룹핑 세트는 자, 원하는 부분만 뽑는 거예요. 원하는 부분만. 이제 롤업과 큐브는 전체 데이터를 다 가지고 하는 건데 그룹핑 세트는 조건 줘가지고 야, 요 조건에 맞는 애만 가져와서 소개 구해. 이렇게 하는 거죠. 엄청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함수들이니까 같이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아래의 SQL문을 실행했을 때 조회되는 행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SQL과 가장 적게 나오는 SQL문 있습니다. 자, 데이터가 이렇게 쭉 들어있는데요. V1, A1, A2에 들어있는데 자, 여기 조인 걸어요. 자, 조인을 걸었는데 이렇게 조인 걸면 양쪽에 공통으로 있는 데이터만 나오죠. 그죠? 조인 걸면 자, 레프트 아우터 조인 라이트 아우터, 위 아우터 조인이잖아요. 아우터 조인은 한쪽에 있고 한쪽에 없는 것도 다 나오죠. 그죠? 근데 레프트 아우터 조인과 라이트 아우터 조인은 왼쪽에 있는 것만 가져와, 오른쪽에 있는 것만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죠. 양쪽에 한 번이라도 있는 거를 전부 다 가져오고 싶으면 풀 아우터 조인을 쓰죠. 이거 MySQL에서는 풀 아우터 조인은 없거든요. 없는데 오라클에서는 풀 아우터 조인이 있습니다. 근데 풀 아우터 조인은 사실 권장사항은 아니에요. 풀 아우터 조인을 쓰면 인덱스를 안 써서 SQL이 속도가 되게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져와 이러면 한참 걸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권장사항은 아닌데 지금 문제에서는 데이터 건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뽑아라 이러니까 풀 아우터 조인에서 자, 1번은 이너 조인이에요. 양쪽에 공통으로 있는 것만 가져오는 거고 2번과 3번은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는 데이터 오른쪽에 있는 것만 가져와 왼쪽에 있는 것만 가져와 4번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만 있어도 무조건 다 가져와. 한쪽에 오른쪽에만 있던 왼쪽에만 있던 간에 한 번이라도 나온 데이터는 전부 다 가져와. 이게 풀 아우터 조인이죠. 그래서 제일 작게 가져오는 거, 제일 많이 가져오는 거는 이렇게 돼 있죠. 뭐 이게 사실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조인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아래 SQL문을 실행했을 때 조회되는 행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뭐 이거는 풀 아우터 조인이고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아우터 조인 구분하는 거 방금 엄청 강조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주어진 SQL문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자,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자,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자,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자, id는 프라이머리 키죠. 프라이머리 키는 난널하고, 자, 요 프라이머리 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특징이 있죠. 난널. 무조건 데이터가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유니크. 중복되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난널하고 유니크. 자, 이 두 개를 합쳐서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age는 난널이고 name은 바차투네요. name은 그냥 들어오면 되고. 자, 저기서 이제 데이터를 보면 오류가 첫 번째 줄 볼까요? 자, 여기에 10 넣고 그 다음에 넘버인데 20 넣고 날짜 넣었어요. 여기 자, 이건 됐고. 자, 여기에 10 넣고 여기 난널인데 여기 널 넣었어요. 이게 에러 나 있죠. 자, 이거는 프라이머리 키는 3번 문제 볼게요. 3번은 프라이머리 키라서 요 ID 컬럼은 프라이머리 키라 무조건 데이터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3번 보면 age하고 name만 넣고 ID 안 넣었죠. 얘도 에러 나 있네요. 자, 4번 보면 ID, age, name인데 자, name에 이렇게 name에 데이터를 이렇게 넣고 10, 20 널을 넣어라. 뭐 난널 아니니까 널이 들어가긴 들어갈 것 같은데 자,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4번 요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쭉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여기는 이게 바차인데 요 데이터를 넣었네요. 요 바차인데. 그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에러가 난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건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는 진짜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예요. 코리만 좀 할 줄 알면. 자, DDL, DML 문장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뭐 방금 다 보셨던 거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정리한 거 이제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인덱스 스캔 방식은 무엇인가? 인덱스는 데이터를 빨리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쉽게 예를 들면 학교라고 칠게요. 학교 강의장에 30명의 학생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홍길동이를 찾고 싶어.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은 강의장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앉아있는 분부터 물어보는 게 저기 홍길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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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이에서 30명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홍길동이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첫 번째 사람이 홍길동이었어. 그럼 딱 멈추느냐? 안 멈춥니다. 왜냐하면 홍길동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홍길동을 만나더라도 나는 30명한테 다 물어봐야 돼요. 이게 풀 테이블 스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덱스 스캔은 뭐냐? 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교실에 들어갔는데 교실 앞에 좌석 배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학생한테 안 물어보고 좌석 배치도를 딱 보고 홍길동 씨가 여기 있네. 29번째 자리. 좌석 배치도를 보고 바로 29번째 찾아가가지고 홍길동 씨 갑시다 하고 불러오는 게 이게 인덱스 스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이용하면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죠. 빨리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저 보기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인덱스 스캔 방식은 무언가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인덱스를 스캔하는 방식도 여러 개 있거든요. 인덱스를 거꾸로 탐색한다. 그죠? 거꾸로 탐색하고 최대 값을 먼저 찾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어센딩으로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가는 건데 인덱스를 스캔할 때 근데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찾아라 이렇게 하니까 ascending 대신 descending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최대값 뽑을 때 인덱스 레인지 스캔을 하는데 descending으로 큰 값부터 먼저 찾아라. 최대값 뽑을 때 튜닝할 때 이게 SQLP 같은 데서 나오는 SQL 튜닝할 때 진짜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인덱스를 읽을 때 작은 값부터 읽는 게 아니고 큰 값부터 먼저 읽는 게 인덱스 레인지 스캔 디센딩이에요. 작은 값부터 읽는 거는 2번. 인덱스 레인지 스캔 뒤에 어센딩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을 하시고요. 별로 어렵진 않죠? 자, 두 개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어센딩, 디센딩 차이점. 이게 스캔, 풀 스캔, 유니크 스캔 이런 게 뭔가 차이점 정리해놨으니까 이 차이점 보고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17번 문제. 다음 주어진 테이블에 대해서 SQL문의 실행 결과로 가정을 바른 것은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제 데이터 줘놓고 SQL 문장 딱 줘놓고 요 SQL 실행했을 때 결과가 뭐가 나올까? 실제 우리 응시자 보고 쿼리 짜보세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쿼리를 얘네들이 짜놓고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결과에서 id하고 age를 꺼내는 겁니다. 그죠? id하고 age를 꺼내는데 요거 두 개 꺼내는 거죠. id와 age를 꺼내는데 order by에서 id가 10이거나 또는 id가 13이거나 뭐 이렇게 여기 안에 이 부분 괄호 안에 쓴 요 조건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언뜻 보면 이해할 것 같기도 한데 케이스 써가지고 뭐 하는 거 이해할 것 같기도 한데 또 저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설명을 이렇게 제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케이스문을 써서 이게 정렬의 순서를 했죠. id가 13일 때, id가 10이거나 id가 13일 때, 된 1 아니면 2.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조건에 의해서 13의 age가 가장 먼저 조회가 되고, id가 10이거나 13. 그 다음에 요렇게 뭐 해서 뽑아내라 해서 요 1번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콜에 한번 쳐보세요. 근데 이게 오라클에서 하는 거라 연습하시려면 오라클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직접 해보셔야 될 거예요. 콜이는 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을 직접 해보셔야 실력이 많이 늘 건데 오라클 프로그램도 설치하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습니다. 예, 오라클 프로그램은 처음에 설치를 잘못해보면 MySQL은 설치하는 게 되게 쉬운데 오라클은 처음에 설치를 잘못하면 뭐 이게 지우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강의 게시판에 제가 오라클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고 이러는 것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설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쉽게 설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거 해서 직접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문자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문자는 글자죠. 그래서 바차투하고 캐릭터, 가변 길이하고 고정 길이가 있어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가변 길이는 우리 식당 예약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식당을 예약하는데 회식을 갈 거예요. 근데 식당 사장님한테 사장님 오늘 저녁에 회식을 갈 건데 10명이 갈 거예요 라고 예약을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바차로 예약을 했어요. 이게 가변 길이 문자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바차로 10명 예약한 거하고 캐릭터, 고정형으로 10명 예약하는 거하고는 서로 좀 차이가 있는데 바차로 예약을 하면 예를 들어서 바차로 예약을 하면 제가 10명 예약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 간 건 5명밖에 안 갔어요. 그러면 제가 예약은 10명으로 했다 하더라도 실제 데이터가 5개밖에 안 가면 5개는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5개의 비용만 내면 돼요. 이게 가변 길이 문자형이에요. 근데 고정 길이 문자형이죠. 캐릭터. 저거는 뭐냐면 내가 고정 길이로 10명이에요 라고 예약을 했어요. 근데 실제 5명밖에 안 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10명 예약했기 때문에 10명 비용을 다 내야 돼요. 내가 예약한 빈자리 5자리 있죠. 그거는 다른 사람이 못 써요. 그거는 내 거예요. 바차로 예약하면 내가 쓰는 5자리만 내가 쓰고 나머지는 5자리는 반납하기 때문에 5자리를 반납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캐릭터로 예약하면 못 써요.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바차가 좋죠. 근데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캐릭터가 좋아요. 그러니까 오라클 입장에서는 캐릭터가 좋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바차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캐릭터로 10명 예약하면 5명이 오든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어차피 10명 비용 자기가 다 받을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바차로 예약을 10명을 했어요. 그럼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예약은 10명 했는데 10명이 올지 1명이 올지 2명이 올지 모르잖아요. 재료 10명 준비해놨는데 2명밖에 안 왔어요. 8명 잘못하면 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캐릭터가 좋고 그래서 저 기준은 뭐냐면 길이가 정해져 있는 거는 캐릭터를 쓰고요. 들쑥날쑥하고 정해져 있지 않는 거는 바차를 쓰라고 원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의 학번이다. 사원의 4번이다. 이거 길이수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거는 캐릭터를 쓰는 게 좋아요. 근데 게시판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 그거는 캐릭터 썼다가는 끝장납니다. 몇 자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는 바차를 쓰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질문인 거예요. 저게 좀 내용이 어렵죠. 자, 정답은 2번. 캐릭터는 길이가 서로 다를 경우에 서로 다른 내용으로 저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캐릭터 10 했는데 실제 들어온 게 4건, 3건이다. 그래도 얘는 캐릭터 10으로 예약했기 때문에 다 10으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 설명에 있죠. 길이가 다르면 짧은 쪽에 스페이스를 추가해서 같은 값으로 판단을 한다.
처음에 10으로 예약을 했으면 5건 들어오든 6건 들어오든 빈칸 다 채워서 10자리 맞춥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동일한 값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좀 어렵죠. 그렇죠? 자, 19번.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SQL 문을 오더바이저에 물음표 써서. 자, 저거는 뭐냐? 이런 거를 또 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느냐 보는 거죠. 자, 이게 결과, 요 테이블하고 결과하고 잘 보세요. 뭐가 나올까라는 거예요. 정답은 주문금액 역순으로. 주문금액 요 부분이 지금 역순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뭐 딱 보면 아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답을 보니까 아는 거고 그냥 답 안 보고 보기만 봤을 때 야, 저게 뭘까?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 처음이니까. 계속해서 쿼리 많이 짜보고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이런 쿼리 짜는 능력들은 많이 해보는 거 말고는 다른 답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자, 오름차순, 내림차순, ASC, DSC는 뭐 이미 알고 계실 거니까 여기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 보기 테이블에서 SQL문의 실행 결과,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쿼리를 짤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능력 보기 위해서 내는 문제죠. 실제 이렇게 샘플 데이터가 있고 이런 쿼리를 날렸어요. 해빙 해가지고 아이디로 그룹핑을 했는데 카운트에서 2개 이상인 거, 그걸 오더바이로 정렬하는데 순서를 이렇게 줬네요. 그죠? 요 비슷한 문제 앞에서 나왔었죠? 아마 앞에 거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요 문제 쉽게 풀 거예요. 자, 정답은 이렇게 풀네요. 자, 카운트 함수로 2건. 카운트에서 2인 것만 뽑아내는 거잖아요. 카운트 별표에서 2개만 있는 거. 그죠? 2개만 있는 거 뽑아내는 거라서 3000하고 9999 이렇게 있는 요것만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답이었고요. 자, 뷰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뷰라는 거는 가상의 테이블인데 원래 원본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그 원본 테이블이 보안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용자 편의성 때문에 원본 테이블에 접근 못하게 하고 가짜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여기에 접근하게 만들어 놓는 게 뷰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MySQL에서도 쓸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수업 진도 나갈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보지는 않았어요. 자, 뷰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오라클에서 뷰는 그냥 일반 뷰가 있고 머티리얼라이즈드 뷰에서 MView라는 뷰가 있어요. 근데 여기 2개가 조금 달라요. 일반 뷰에는 데이터가 안 들어있고 쿼리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쿼리가 들어오면 그때 이 뷰 안에 있는 쿼리가 실행이 돼서 메인 테이블에 가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거고 MView라는 애는 뷰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거기서 많이 쓰는 데이터 바로바로 뽑아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뷰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자, 정답은 물리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뷰는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일반 뷰예요. MView에 대해서 물어보면 문제에 Materialized View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이제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뷰에는 쿼리만 있고 데이터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뷰 많이 쓰실 거예요. 자, 다음에 서브 쿼리 유형. 자, 서브 쿼리 우리 배우셨죠? 서브 쿼리 종류도 되게 많고 유형도 되게 많잖아요. 자, 이렇게 서브 쿼리 썼을 때 요게 자, 요게 서브 쿼리잖아요. 자, 요 서브 쿼리에 중요한 게 요 A가 여기 있죠. 그죠? 서브 쿼리 안에 있는 A가 있고 메인 쿼리에도 A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상호 연관 서브 쿼리라고 부릅니다. 상호 연관 서브 쿼리. 한국말로는 그렇게 부르고 영어로는 요 3번 요게 상호 연관 서브 쿼리인데 이거 진짜 안 좋은 서브 쿼리예요. 이게 서브 쿼리를 실행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메인 쿼리로 가서 또 작업을 하고 다시 서브 쿼리로 오고 이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유형의 서브 쿼리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능 대박 떨어지는 서브 쿼리입니다. 자, 주어진 테이블에 대해서 SQL문을 수행한 결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것도 비슷한 유형이죠. 테이블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요거 여기에서 조건 주고 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데 디스팅트 함수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뽑으면 뭐가 나올까라는 거예요. 자, 뭐가 나올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3, 2, 1. 자, 정답은 이겁니다.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은 문제인데 좀 쉽지 않죠? 예, 풀어보면 자, 이 부분에서 131호 중복 제거해서 2개. 자, 이 빨간색으로 제가 설명 써놨으니까 이 설명 한번 참고해서 한번 잘 보세요. 쉬운 쿼리 같지만 절대 쉬운 쿼리 아닙니다.
자, 뷰를 조회한 SQL문의 실행 결과로 올바른 것은 요거는 우리 학우님께서 뷰를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요 뷰 스크립트 있죠. 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요게 원본 데이터예요. 요게 원본 테이블인데 뭐 보안이나 편의성 때문에 여기에 사용자가 바로 접근할 수 없어요. 사용자는 여기 있습니다. 사용자는 여기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요게 뷰인 거예요. 요게 여기에 접속하면 여기에 SQL 문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여기에 접속을 해서 조회를 하면 요 쿼리에 의해서 여기 가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지 이 사용자는 몰라요. 사용자는 요것만 알 수 있는 거죠. 요것만. 요게 뷰인데 요걸 만드는 쿼리를 여기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요 부분이 중요하죠. 자, 실제로 뷰에 쿼리가 들어오면 요게 실행이 됩니다. 요게 실행이 됐을 때 요게 뷰죠. 요게 실행이 됐을 때 요 조건에 맞는 쿼리가 뭐가 나올까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자, 답이 뭘까요? 3, 2, 1 정답은? 자, 빨간색으로 제가 여기 설명을 써놨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뷰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쿼리를 좀 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도 왜 그런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테이블의 컬럼을 변경하는 DDL 문으로 올바른 것은 테이블의 컬럼 바꾸는 거는 alter 명령어를 쓰죠. alter 명령어를 쓰는데 이게 modify를 쓰느냐, 컬럼을 추가할 때는 add 명령어를 씁니다. 근데 있는 컬럼 수정할 때는 modify 명령어를 쓰죠. 자, 이거 보면 name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캐릭터에서 바차로 변경하고 크기를 100으로 늘린다. 그죠? 자, 이거는 컬럼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 있는 컬럼을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잘 보셔야 돼요. modify 명령어를 씁니다. modify 명령어를 쓰고 이렇게 해서 이걸로 바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DDL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이런 문제들은 사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또 오라클 기반이라 조금 생소할 수 있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null 값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null 값은 비어 있는 이게 이제 분석 언어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null 값하고 되게 헷갈리는 건요. null 값하고 0하고 되게 많이 헷갈렸어요. 0이라는 것은 0이라는 값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자, 시험을 쳤는데 빵점이다 하는 거하고 시험을 쳤는데 점수를 모른다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null 값은 0하고 달라요. 0은 명확하게 0인 거예요. 0. 근데 null 값은 모르는 거를 얘기해요. 모르는 거. 그래서 구분하는 거, 올바른 거. null 값은 이게 미지의 값, 모르는 값이죠. 뭔지 몰라요. 0은 정확하게 0인 거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헷갈립니다. 다음 SQL문에서 결과가 동일한 하나의 SQL 문장. 자, 요거랑 결과 똑같은 거. 자, 요것도 쿼리를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문제를 낸 거죠.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요 쿼리를 실행하면 뭐가 나오는데 일단 뭐가 나오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요거랑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까. 자, 잠깐 멈춰서 생각 한번 해보시고 자, 정답은 3, 2, 1 과연 정답은 1번이네. 자, 요게 22. 자, 왜 이러느냐. 요 밑에 제가 써놨죠. 요 밑에 있는 자, 요거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세요.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서브 쿼리를 이해하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일 거예요. 자, 28번 다음 보기 중 서브 쿼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서브 쿼리는 우리 MySQL에서도 서브 쿼리 다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서브 쿼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서브 쿼리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정답은 메인 쿼리를 작성할 때 컬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편리하다. 옳지 않은 거니까. 자, 나머지 3개 문장들은 잘 보세요. 이게 서브 쿼리 설명드릴 때 이렇게 쭉 했는데 자, 두 번째 문장은 왜 조심스러우냐면 메인 쿼리에 있는 컬럼을 서브 쿼리에서 써버리면 이게 상호 연관 서브 쿼리가 돼버려가지고 성능이 대박 떨어지는 쿼리가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편리하다 해놨잖아요. 그죠? 참 오묘하게 말을 꼬아놨네요. 자, 이해하면 되기 쉬운 문제인데 앞에서 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29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내일 날짜를 조회하는 방법. 자, 날짜를 조회하는 건 sysDate인데 내일은 오늘 더하기 1일이에요. 오늘 날짜를 조회하는 거는 sysDate라는 거죠. 근데 오늘 날짜에서 플러스 1을 하면 내일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거를 조회하려면 to_character라는 변환 함수를 써서 캐릭터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sysdate 플러스 1인데 내일 할 때는 근데 이거를 todate는 그냥 자, 이렇게 변환을 해줘야 요걸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것 때문에.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제 거 하고 싶으면 sysdate -1이에요. 그럼 어제 거 뽑을 수 있습니다. 자, 30번 문제. 해당 SQL문 수행 시 결과값으로 조회되는 테이블. 자, 요것도 동일하죠. 요 쿼리 수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해하고 있는지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죠. 실제로 우리 응시자들께 자, 이런 쿼리 짜보세요라고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쿼리 예시를 딱 보여주고 이 쿼리의 결과로 올바른 것은 이런 걸 물어본다든지 이 쿼리와 동일한 결과를 내는 쿼리 이런 걸 물어본다든지 이 쿼리 중에 뭐 잘못된 문장은 네모칸 채우세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잘하려면 많이 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것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정답은 2번. 자, 이렇게 컬럼 수가 2개 이상.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요것도 한번 잘 이해해 보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SQLD 과목의 소개를 좀 해드리고, 기출문제, 엄청 많은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종류별로 좀 뽑아서 한 30개 정도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문제가 되게 어렵네요. 생각보다 많이 어렵네요. 그런 생각 드시죠? 이게 일단 오라클 기반이라 좀 그렇고 문제가 처음이라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제가 우리 게시판에 오라클 프로그램 19시 설치하는 거 올려드릴 테니까 그 다운로드 매뉴얼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직접 해서 요 시험 보실 분들은 꼭 쿼리 많이 짜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30개 문제만 봤잖아요. 모델링 문제하고 이제 실제 SQL 문제하고 30개 정도 문제를 추려가지고 봤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예시에 나왔던 문제들 직접 타이핑해서 쳐보고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확인도 해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SQLD 자격증이 있으면은 쿼리 좀 그래도 좀 잘 짜시네요 라고 얘기 듣거든요.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문제가 절대 만만치 않아요. 연습 많이 해서 우리 학우님들 꼭 능력 인정 받으시는 그런 훌륭한 인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